실제로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중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단원. 우리 미분하고 그래프 그리고 했던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성질, 비율 관계 뭐 이런 것들.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결국엔 다 그쪽에 대한 얘기라서. 자, 일단 숙제 질문이 두 개밖에 없네. 48, 55. 숙제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수업 끝나고 따로 하셔도 되고. 한 48, 55 두 개를 풀어줄게.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죠. 얘는 우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fx라는 함수는 어떤 차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짝수 차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죠? 다음 함수 기준에서 우함수는 무조건 짝수 차수에 대한 얘기. 근데 극 대값은 존재하지 않고 극 소값은 2래요. 그리고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2라고 합니다. 봐봐. 우리가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 개형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4차 함수 주제에 생긴 게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우리가 선대칭인 개형이 4차 함수에서는 딱 두 가지거든. 이거랑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이거 있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가 존재하는 개형이잖아. 얘는 만약에 여기가 y축이라고 한다면 극대값이 있죠. 극대, 극소, 극소의 개형이 있고 선대칭, 극소 하나만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어요. 얘는 실제로는 출제 비중이 아주 낮은 편인데 선생님이 봤던 딱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이게. 요 4차 함수 개형을 물어보는 정확히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네. 함수가 x 4제곱 ax제곱 더하기 b꼴이라고 쓰시면 되고 오른쪽 개형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극소값이 1에 극소값이 2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야. 너가 2란 얘기는 0에서 함수값이 2인 거기 때문에 b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b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f'x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의 부정적분인 fx를 1을 넣고 0을 넣고 빼겠다는 얘기죠. 그죠? f'x를 적분하면 이제 fx가 되니까 너가 2래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F0이 2였죠. 그러니까 F1이 4란 얘기죠. 대입해보시면 A값이 나옵니다. A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fx 나왔죠? fx 나왔으니까 끝났죠?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5fx에 대한 정적분. 진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하라는 거죠. 2배. 0부터 1까지 2분의 15인데 2분의 15 앞에다 곱해보시면 그냥 15가 되겠죠. fx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5 곱하기. 저거 부정적분하면 5분의 1 x 5승, 3분의 1 x제곱, x 3승, 그 다음에 2x까지. 거기다 1 넣어보시면 5분의 1, 3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55. 자, f'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0부터 4까지 f'x의 값을 정적분을 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괄호 1번, 괄호 2번 중에서 뭐가 질문일까요? 둘 다 질문인가요? 괄호 1번이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1번? 자,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제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형태의 정적분이에요. 왜?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구간별로 기본적으로 함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 구간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달라져봤자 함수의 종류는 두 가지라는 거야. 뭐? f'x랑 마이너스 f'x랑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그죠? 한번 볼게. 지금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알려줬거든?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뭘 사실은 알려주는 거냐면 fx의 증가 감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fx의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너의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죠. 맞죠? 그렇다는 거는 이쪽에서는 f'x가 음수가 되고 여기서는 양수가 되고 여기서는 다시 음수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f'x 기준에서는. 그러면 절대값 f'x는 너가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마이너스 f'x로 나가야 되고, 여기선 네가 양수니까 그냥 f'x로 나오고, 여기선 다시 마이너스 f'x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구간별로 절대값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f'이거나 마이너스 f'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뭐 이렇게 되죠? 너가 0, 얘가 2인데, 근데 요 f'x를 0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겠대. 절대값 f'x를. 그럼 너를 이제 다시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를 구간을 쪼개셔야 돼요. 여기 함수가 달라지니까. 함수가 달라지고 있잖아, 지금. 어디서 달라져? 정확히 2일 때 달라지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다시 2부터 4까지 구간 두 개로 쪼개서 푸는 문제예요. 0부터 2까지. 이때는 f'x 더하기 2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얘는 뭐예요? 그러면 f2 빼기 f0이지. 너는 마이너스 앞에 붙고 f4 빼기 f2가 되죠. 이렇게. 근데 f0, f2, f4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빼서 계산하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 요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내신 같은 데도 잘 나오고,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구간을 잘 나누어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 부호에 대한 판단을 f'x의 부호에 대한 판단을 fx라는 함수에서 이제 얻는다는 게 조금 독특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인 뭐 예를 들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다. 그럼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양수고 음수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fx를 주지 않고 누굴 줬냐면 fx를 줬죠. 물론 여러분 fx를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구할 수 있어? f'x를 그리려면 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사실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굳이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됐죠? 이야, 숙제 질문이 2개밖에 없어서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조금 문제를 더 풀면 될 것 같네요. 자,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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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숙제는 아마 요 수업을 또 듣고 하면 좀 더 풀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적분법 그 3번째 시간인데, 보통 적분법 수업을 3번 아니면 4번을 합니다. 우리는 수투를 이제 조금 천천히 나가기 위해서 4번의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 3번의 수업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수업하려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지난 시간 수업도 조금은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면 여러분이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일정이다 보니까 요거를 한 단원은 그냥 따로 쪼갰습니다. 뭐 이렇게 수업하기도 하고 합쳐서 수업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은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함수. 적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딱 요거 한 가지에 대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정적분들은 다 이런 식이야. 뭐 fx라는 무슨 함수가 있어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다든지, 뭐 0부터 뭐 2까지 정적분을 한다든지,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거랑 뭐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는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를 한 번에 한 거랑 뭐 똑같다든지, 여러 가지 연산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칭성이 있는 함수들의 각각의 정적분 값에 대한 얘기, 그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면,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정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모든 대다수 출제되는 형태의 정적분의 연산에 대한 것들을 한 거예요. 얘는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정적분이라는 그 방식으로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3x. 아니야, 얘는 적분하기 불편하니까 3x제곱 더하기 2x로 갑시다. 자, 이런 함수가 있대요. 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게 있대. 있을 수 있죠?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것도 있대. 또 뭐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땡땡땡. 그러다가 문득 0부터 그렇다면 어떤 변수 t까지 정적분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적분권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미지수 t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의 부정적분인 x3승 더하기 x제곱, 적분상수 c는 생략했지만 너에다가 0이랑 t를 갖다 놓고 t를 갖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짜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요. 맞죠? 얘는 t에 관한 함수예요. 즉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한 점을 고정을 시켜놓고 얘를 임의의 점, 얘는 이제 0으로 선생님이 잡았는데 0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뭐 A부터 그냥 아무 데서나 출발할 수 있고, 그래서 0부터 내가 어떤 T까지의 정적분을 결과적으로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되겠구나. 즉 T 값이 정해지면 그때그때마다 그 정적분 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죠? 함수라는 거는 별게 아니야. 내가 정의역의 어떤 값이 정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어떤 하나의 값이 유일하게 결정되는 게 그냥 함수예요. 그들의 관계가 함수예요. 그죠? 즉 T값과 너에는 분명히 어떤 관계가 있죠. 즉 이 정적분 값에는 T를 대입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즉 얘는 그냥 함수예요. 즉 너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 식은 이렇게 생긴 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너랑 무관하지가 않은 것 같은 거야. 왜 무관하지가 않죠? 너를 부정적분한 게 사실은 얘였거든. 그죠? 근데 거기다 t를 넣었을 뿐이야. 그럼 변수 이름만 x를 t로 바꾼 거랑 다름이 없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일반화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정적분의 가장 근본, 우리가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했죠? a부터 x까지 어떤 f, t에 대한 함수를 t로 정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분명히 어떻게 쓰냐면 소문자 f에 대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을 때 라지 f에다가 x를 집어넣고 라지 f에다가 a를 집어넣고 서로 빼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냥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너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부를게. 나는 이 gx라는 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x에 관해서 내가 양변에다가 항상 x 자리에 a를 대입을 하면 fa-fa가 나오기 때문에 ga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ga는 0이다. 이 특징들이 아주 중요해요. 이 문제를, 이 유형을 풀어낼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야, 어차피 gx라는 거는 x에 관한 함수야. 그지? 얘는 f, 라지 fx이긴 하지만 얘도 x에 관한 함수야. 그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떨까?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g'x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어야 돼? 이 라지 f를 미분한 형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t에 관한 함수였어. t에 관한 정적분을 했어. t에 관한 정적분을 했거든. 여기는 봐봐.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x라고 써서 여기 t라고 써서 얘랑은 지금 상황이 다른데 계속해서 문자 자체는 t를 가지고 정적분을 한 거에다가 x를 집어넣게 될 거예요. 물론 거꾸로 써도 아무런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표기를 요걸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x에 대한 함수를 계속 정적분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t랑 x를 바꿔서 보여준 거고, 그러면 x에 대한 함수가 뭘로 바뀌어서 x에 대한 부정적분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부정적분에 누가 들어왔어? t가 들어왔죠. 그래서 뭐가 됐어? t에 대한 함수가 됐어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미분했더니 당연히 뭐가 나? 얘가 나오지. 그럼 이 함수는 사실은 누구랑 정확히 똑같아? 원래 있던 얘랑 정확히 똑같죠. 뭐만 뭘로 바뀌었어? 변수만 x가 t로 바뀐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 원래 있던 변수인 t가 뭘로 바뀌겠어? 당연히 x로 바뀌겠죠. 그래서 g'x는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는 아주 별이 5개예요. 이쪽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적분에서는. 그래서 a부터 x까지 fdt에 대한 함수로 fx를 정의를 했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 주겠다는 거냐면
도함수를 준 거예요. 도함수를 주겠다는 함수의 모양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주겠다는 거는 사실은 뭘 주겠다는 거냐면 x축의 위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도함수를 알았을 때 함수를 그렸거든. 함수? 예컨대 f'x를 알아. 그럼 fx 모양 그릴 수 있었죠. 근데 어디까지나 뭐밖에 안 되냐면 모양까지는 그릴 수 있는데 뭘 알 수가 없었어? 내가 x축의 위치는 몰랐어요. 도함수를 안다고 해봤자 부정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남는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즉 도함수만으로는 원래 원칙적으로 x축의 위치를 몰라서 내가 맨날 함수값 한 개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해서 그제서야 x축의 위치를 확정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맞죠? 얘가 마찬가지예요. 얘는 도함수를 알죠. 그 대신 뭘 알아? 여기서 GA가 0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A라는 점은 지나야 된다고. A, 0을 지날 수밖에 없고 거기다 x축을 갖다가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자, 이 함수를 가지고 문자를 t랑 x로 좀 헷갈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려볼게요. 너가 0부터 x까지 3 t제곱 더하기 2t라고 합시다. 자, 이런 함수를 내가 gx라고 정의를 했대. 그럼 gx 그릴 수 있어. 왜? 너가 도함수거든. 너가 도함수라는 거는 도함수의 급만 알면 내가 gx의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0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형태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0. 3차 함수죠? 이렇게 되겠어요. 왜? 너가 너의 도함수예요. 이 안에 있는 함수가 너의 도함수야. 물론 문자를 x로 바꿔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죠. 근데 뭐의 위치를 모른다고? 너의 x축의 위치를 모른다고. 근본적으로는. 왜? 도함수만 아니까.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다고. 0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x자리에다 양변에다가 내가 뭘 넣을 수 있어? 사실은 이건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얘도 그냥 x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x에다가 자유롭게 대입할 수 있는데 늘 0부터 0까지의 정적분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x자리에다 0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GA는 0, 즉 G0은 0이 나온다는 얘기고 나는 어딜 지나야 되냐면 0, 0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물어본다. 문제에서. 기억번. GX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프 그렸죠? 참이죠. 뭐 니은번. GX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0까지 감소한다. 참이죠. 이 구간에서 감소하죠. 뭐 디귿번.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무슨 뭐 범위는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아예 0이라고 놓지 않고 너를 내가 만약에 A라고 놨어. 이렇게. 그러면 어딜 지나야 돼? GA가 0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럼 GA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정해지면 사실은 X축의 위치가 정해져요. 그러면 G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 너부터 너 사이, 너부터 너 사이 이렇게 돼요. 예컨대 A가 여기 있어. 여기가 A야. 그럼 여기가 X축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 맞죠? 어쨌거나 X축이 요 사이로 지나가려면 A 값이 요런 데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너 접할 때는 안 된다고. 왜? 여기가 A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두 개잖아. 얘도 여기면 두 개잖아. 근데 이런 데는 어때? 만약에 여기가 A야. 너를 지나면서 여기가 X축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실근이 3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선생님 방금 들은 예시는 사실은 좀 심화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당장은 모르셔도 되지만 뭘 알 수 있다? 이 값이 정해져 있으면 나는 항상 뭘 할 수 있다?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함수값에서 X축의 위치를 안다는 거는 실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절대값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가지고 널 미분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주로 이 함수가 나오면 미분을 합니다. 양변에. 왜? 너를 미분하면 맨날 fx가 나오니까. 안에 있는 함수가 x에 대해서 그냥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대입해서 항등식의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문제는 좀 이따 풀 거고. 그 다음에 이 gx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극한을 정의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요거를 이렇게 써볼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이렇게 a의 x 너가 x dt.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역시 거의 내신에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가 기말고사에는 2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거의 출제가 잘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렵게 변형은 잘 안 되지만 기본적인 형태에서 다양하게 변형을 많이 합니다. 왜? 함수에 극한은 변형이 많으니까. 그래서 분모를 가지고 변형을 하기도 하고 여기다가 x제곱 a제곱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여기다가 x 3승 a 3승 넣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여러 가지 극한식의 변형을 많이 했잖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지만 근본은 뭐야? 너를 무조건 뭘로 바꿔서 풀어달라고?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제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너를 이렇게 바꿔요. 라지 f 빼기 fa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잘 봐. x 빼기 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죠. 얘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형태를? fx에서 fa를 뺐고 그거를 x 빼기 a로 나눴는데 x를 a로 보냈어요. 뭐라고 불러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라고 불러요. 맞아요? 미분계수 기본형이잖아, 이게 지금. 사실은 평균 변화 형태잖아. 함수값끼리 빼고 x좌표끼리 빼고 나누면 평균 변화를. 근데 평균 변화의 극한이 바로 미분계수였어요. 맞죠? 근데 요 미분계수가 누구의 미분계수야, 사실은? 요 대문자 f의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이렇게 써야 돼. 라지 f 미분계수 a 이렇게 a라는 점에서의 라지 너의 미분계수 맞죠? 근데 라지 f를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겠어? 너의 부정적분이 너니까 다시 스몰 f가 돼서 너는 그냥 스몰 fa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 왜 스몰 f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였잖아. 라지 f를 다시 미분하면 스몰 f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지 f 프라임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몰 f a라. 괜찮죠? 얘가 이거라서 그래. 이게 끝이에요. 이게 오늘 할 가장 중요한 내용. 자, 두 번째. 정적분을 표현된 함수는 사실은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더 중요한 녀석을 설명한 거고 조금 더 출제 비중은 떨어지지만 역시 얘도 간간히 잘 나온 형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뭘 한 거냐면 적분 구간에 변수가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적분 구간에 상수만 존재하는 경우. 이거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보세요. 얘는 뭐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어떤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x제곱 더하기 2배 0부터 1부터 2까지 ftdt 더하기 3x 아닌가?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랬을 때 f 뭐 할까? f1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f1은 얼마니? 예컨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잘 보세요. 아까랑 유사한 부분은 뭐냐면 ftdt가 나왔죠. t에 대한 정적분. 얘는 x에 대한 함수. 아까 걔도 그렇잖아. t에 대한 정적분이 gx라는 x에 대한 함수로 바뀌었어요. 얘도 t에 대한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적분에서 가장 그러니까 정적분 문제가 나왔어. 정적분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죠? 뭐부터 관찰해달라고 했지? 항상 무조건 얘부터 봐요. 정적분 문제는. 적분 구간부터 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왜? 적분 구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구나를 어디서 캐치하냐면 적분 구간에서 캐치해요. 예컨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적분이야. 그럼 대칭성을 안 쓰고는 못 빼긴다고. 무조건 대칭성 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야 돼요. 예컨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의 정적분이야. 그럼 정적분 그 변수 적분 구간의 변수가 포함된 함수이고 얘는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양변은 미분해서 도함수로 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얘는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적분값을 나보고 구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당장.
구할 수가 있나요? 지금 fx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정적분의 형태가 적분 구간이 숫자밖에 없다면 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뭔지 모를 뿐 정해져 있는 값이자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너를 그냥 는 k라고 도입을 줘요. 이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에요. 왜?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 부분은 그냥 적분 값이잖아. fx는 함수인데 fx를 내가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숫자가 나온다고. 어떠한 숫자가. 그럼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fx를 다시 k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fx는 뭐라고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k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요. 맞죠? 얘가 지금 fx야. 그럼 이 fx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정적분을 할 거야. 어디부터? 1부터 2까지. 이렇게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가 다시 뭐가 나와야 돼요?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이만큼이? fx인 거잖아. 아니야? 내가 너를 k라고 놓은 순간 이만큼이 fx잖아. 그지? 이 fx를 그냥 여기다 넣은 거야. 그 fx를 다시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이 결과물은 분명 k가 나와야 돼요. 왜? 정적분에서 요 변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하다고 했어? 얘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나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나 어차피 나는 어떠한 특정한 넓이, 어떠한 그냥 값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게 함수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값이 나온다고. 난 이거를 이 자리에다가 x 대신에 다 t로 바꾼 다음에 dx가 아니라 dt라고 t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겠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너의 값은 너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규적 표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 우리 학원은 롯데마트 옆에 있는데 그럼 롯데마트는 어디 있냐면 우리 학원 옆에 있고 근데 우리 학원은 롯데마트 옆에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를 fx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너의 정적분을 할 수가 없고 이 정적분을 할 수 없으니까 fx를 다시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는 k라고 도입을 주는 거예요. 그냥 는 k라고 도입을 주는 순간 너의 값은 정해졌어요. 너가 정해지면 비록 미지수를 포함하지만 fx가 정해졌죠. fx가 정해졌으니까 다시 너를 정적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는 k가 돼야 되지. 그러면 k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산해볼게. 너는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x 3승 kx제곱 3x 1 넣고 2 넣고 너는 3분의 1 암산할 수 있죠 이제? 2의 3승 빼기 1의 3승은 7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은 3k 2 빼기 1은 1, 3 는 k 끝이죠. k값 나왔죠? k값 나왔으니까 fx 나왔고 fx 나왔으니까 끝났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 안 어렵죠? 얘가 어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이렇게 해요. 아니 쉬워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두 개를 하겠지. 얘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L이라고 놓든지 마음대로 놓으세요. 내가 미지수가 2개지. 근데 당연히 식도 몇 개야? 2개지. 왜? 적분을 2번 하니까. 그럼 연립하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이게 어렵다고 봐야 돼? 쉽다고 봐야죠. 개 쉽죠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개 쉽다고. 똑같다고. 어떻게 올라간다? 내가 정적분을 표현이 돼 있는데 너를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는다. 그 순간 fx가 정해진다. fx가 정해져서 다시 정적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금 어려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즉 얘랑 막 섞이고 막 지랄이 난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너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도입을 줘. 미지수를 k라고 놔. 이거 나오면 맨날 k라고 놨거든. 근데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 부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이렇게 변수가 표현되어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랑 같은 거를 첫 번째 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미분할 수 있다. 항상 대입과 미분이에요. 너에다 x자리에 양변에 1을 넣는다고. 1을 넣어버리면 너는 그냥 0이 나온단 말이야. 0이 나오고 1 들어갔으니까 너가 f1이 되고 그럼 f1은 1 더하기 2k가 된다고. 요걸 일단 식을 쓴다고.
대입한 거잖아.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 양변 미분 좌변 뭐 나와? f 프라임 x 나오고 2x 나오고 더하기 2k 나오고 더하기 fx 나오죠. 이거 나오죠. 그죠? 여기다 또 1 넣을 수 있지 사실은. 왜? f1을 아니까. 그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f 프라임 1도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뭐 정적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얘는 이제 다항함수 조건을 주면 얘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차수 가정해가지고 풀어내는 뭐 그런 유형인데 여기까지는 약간 TMI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이렇다는 거야. 얘를 접근하는 방식은 뭐다? 치환하는 방식. 얘는 어떻게 한다? 대입과 미분을 한다. 가 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누가 뭐다? 안에 있는 게 이 전체 함수의 도함수가 된다. 됐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 적분 구간의 변수가 포함된 저 경우에 약간 상위 호환이 있습니다. 상위 호환. 왜 상위 호환인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a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의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너가 뭐 의 해결이라고 합시다. 이제는 딱 두 가지 한 거야. 첫 번째, a부터 x까지 ftdt에 대한 해결을 하는 거. 두 번째, fx라는 함수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떤 정적분을 포함하는 형태로 돼 있어야 돼. 다만 그 적분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냥 숫자로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세 번째인데 얘가 제일 좀 복잡한데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천천히 봐봐. 핵심은 뭐냐면 얘는 지금 x고 너도 x야. 근데 너가 t야. 너가 t고 너가 t야. 이렇게 생겼죠? 나는 요 함수를 도대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얘는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1부터 x까지 ftdt 미분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죠? 안에 있는 요 t에 대한 함수 t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그냥 x가 들어간다. 이거 미분하면 맨날 fx 나온다 해요. 맞죠? 걔는 왜 그랬냐면 이 함수 전체가 t에 대한 함수라서 그랬어. 맞지? 근데 이 부분을 잘 봐. 얘를 미분한다고 안에 거에다가 t 대신에 그냥 x를 넣은 게 나올까? 안에 거에다 t 다시 그냥 x 넣으면 뭐 나오니 이거? 빵 나오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빵인가 무조건? 그럼 얘는 상수함수네? 그럼 말이 되나요? 얘는 그렇게 풀질 않아요. 왜 안 될까? 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 대신에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요가 아니에요. 걔는 사실은 결과를 좀 쉽게 해석하자면 그런 거고 원래는 항상 어떻게 한다? 너가 부정적분이 됐다가 그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하는 거죠. 맞죠? 너를 대입을 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x를. 그럼 얘도 너의 부정적분이 있을 거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x가 앞에 있고 ft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x라는 거는 t에 대한 정적분 입장에서는 뭘로 취급해야 되냐면 숫자로 취급해야 돼요.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너를 그럼 정적분을 하고 나면 뒷부분엔 또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앞에 x가 붙어있지. 그럼 x가 앞에 곱해지겠지. 그럼 그 x에 대한 함수는 이제 원래 있던 너의 부정적분과는 좀 다르겠지. x를 곱했으니까. 걔를 다시 이번엔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워. t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를 t에 대해서 적분할 때까지는 괜찮았어. 왜? x를 상수 취급했으니까. 그러니까 t 부분만 신경을 쓰고 적분을 했단 말이지. 적분을 하고 나서 a 넣고 x를 넣고 봤더니 앞에 x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다시 x를 곱했어. 그럼 함수가 달라지죠.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한다고 원래 함수가 나오겠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 적분하는 과정에서 x를 배제하고 적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미분을 할 때는 x를 곱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나는 뭐가 되게 불편하냐면 이 x라는 녀석이 되게 불편해. x만 없었어도 그냥 바로 풀리는 문제거든. t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되어 있었으면 그냥 t 자리에 x를 넣으면 돼.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하냐면 전개를 합니다. 이 방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미적분 같은 거 할 때도 개 많이 나오고 너보다 더 어려운 형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뭐 이게 x제곱 빼기 t제곱 막 이딴 것도 등장하고 뭐 별의별 거지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한다?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인데 함수의 x와 t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 x와 t를 잘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일단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난 뭘 한다? 분배를 합니다. 널 따로따로 분배를 해줄게요. 자, 그럼 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a부터 x까지 x 곱하기 ft랑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 곱하기 ft랑.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따로따로 쓴 거. 근데 요 x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너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t에 대한 적분이 아니니까 너는 그냥 상수니까. 그래서 x를 밖으로 뽑을 수가 있어. 그럼 봐봐. 얘는 뭐냐면 x에 관한 함수예요. 이제 봐봐. 얘는 분명히 x에 관한 함수였지. 이건 사실은 어떻게 써? 라지 f x 빼기 라지 f a 뭐 이거인 거지 사실은. 그지? 그럼 그거에다 x를 곱한 거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너를 미분해. 너 미분하면 뭐나? 이거 고백민법이니까 너 미분 너 하면 라지 fx 너 미분 넣으면 xfx 마이너스 너 미분한 걸 라지 fa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왜냐면 얘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야. 애초에 내가 이렇게 곱했었잖아. 원래 이렇게 x에다가 라지 fx 마이너스 fa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따로따로 쓴 거야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자, 뒷부분은 어때요? 뒷부분은 애시당초에 이 함수는 뭐밖에 없죠 이제? 얘는 t밖에 없어요. 이 함수 오롯이 t만 가지고 있는 함수야. 그럼 a부터 x까지 이 t만 가지고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t라는 문자 대신에 그냥 x라는 문자가 들어가면 되죠. 언제? t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x랑 t랑 섞여 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a 같은 게 있는 건 상관이 없어. a는 변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x도 변수고 t도 변수라서 문제가 되는 변수가 두 개예요 지금. 그게 아주 골 때린다고. 어쨌거나 너를 그러면 t자리에 x를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xfx가 나와. 맞죠? 빼는 거지. 어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너는 뭐라고 불렀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아까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주 개신기하게 너를 미분하면 네가 나와요. 그래서 너의 상용화아니라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사실 그럼 너를 적분하면 제가 나온다는 거야. 물론 적분상수는 붙어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좀 과하고 어쨌거나 너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양변에다가 만약에 너는 보통 막 이렇게 주거든. 너는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b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단 말이야. 뭐 cx 플러스 b 너 a 저기 있으니까 메이커인데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미분을 하기에 앞서 당연히 뭘 할 수 있겠어요? 양변에다가 뭐 미분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을까? x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야. 무조건 x에 대한 함수야. 뭔지는 몰라서 그래 그냥. 그럼 x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a를 대입할 수 있죠. 이것 역시 적분 구간 자체가 a부터 x이기 때문에 x에다 a를 대입하는 순간 0이 나온다고. 양변에 a 대입하면 0 나와야 된다고. 첫 번째 식이라고 그게. 뭐 여기가 메컨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1 뭐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1 대입하면 0 된다. 그러면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c 더하기 b는 0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할 수 있죠. 양변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고? 여기 나온다고. a부터 x까지 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 그러니까 또 뭘 대입할 수 있어? 또 내가 이를 미분하고 나서 또 대입할 수 있어. 이걸 미분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변이 또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양변에 또 1 들어가면 또 빵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10 더하기 c가 0이라고. c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고. c가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첫 번째 식에서 여기서 또 아까 1 더하기 3 더하기 c 더하기 b가 0이었지. b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b 값이 나온다. b는 6이 나와요 그러면 b 값, c 값 다 나왔죠. 그럼 마지막에 뭐 물어본다든지 뭐 너에서 뭐 함수값을 물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저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는 대입하고 미분할 수 있는데 얘를 미분하는 방식이 복잡해서 보여줬을 뿐이에요. 이거는 결론 자체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왜? 내가 매번 이거 하기 좀 귀찮거든. 그리고 얘는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 근데 이렇게 변형되기도 해. 봐봐. 이렇게 변형되기도 해. 이렇게 x제곱 빼기 t제곱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왜? 저거는 암기를 안 했거든 내가. 저 형태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 애초에. 걔만이 변형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아, 분배해서 양변을 미분하는 방식은 똑같겠구나. 너를 전개한 다음에 x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고배 미분법 이용해서 너 미분 너 미분 너씩 쓰고 오른쪽 것도 미분해서 빼고 그럼 또 비슷한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오늘 문제 20개인가 밖에 없어요. 웬만합니다. 하고 뭐 오답 풀 거 좀 풀고 그래서 바로 1번으로 갈게요. 봅시다.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죠. 그죠? 정적분에 이게 숫자밖에 없다고. 정적분 구간에 숫자밖에 없고 근데 걔가 재기적으로 다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 다항함수 조건이면 항상 반가우니까 밑줄 치시고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만족한다. 다항함수 조건 왜 반갑다고? 내가 정한되면 뭐 할 수 있다? 차수 가정해서 차수 구한 다음에 뭘로? 항등식으로 맨날 계수 비교해서 풀 수 있어요. 이게 풀다 막혔을 때 수투에서 다항함수는 난 무조건 그 방식을 취한다고. 약간 2차 함수에서 정한되면 뭐 근해 공식 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고 하지만 얘는 그렇게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근데 식이 이게 이렇게 나와있거든. fx는 3x제곱 더하기 잘 보세요. t에 대한 정적분이지. 근데 ft에다 뭐가 곱해져 있어? 2x-1이 곱해져 있지. 그럼 2x-1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고.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2x-1에 곱하기 0부터 1까지 ft. 일단 식을 여기로 바꾸셔야 돼. 0부터 2까지다. 그리고 이거를 치환한다고. 너 뭐 할까? 뭐 미지수 a 없으니까 그냥 a라고 놓을까? 는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fx라는 함수는 이제 정해졌네. fx라는 함수는 3x제곱 더하기 2x-1 곱하기 a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너를 정적분을 다시 할 수 있는 0부터 2까지 3x제곱 더하기 2ax 빼기 a 이렇게 너를 정적분하면 다시 a가 나와야 돼요. 제기적으로. 끝이죠. 정적분 하면 되죠. 자, x 3승 ax제곱 ax 0 넣고 2 넣고 자, 2의 3승 빼기 0의 3승 8 a로 묶고 2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4 4이 a로 묶고 2 빼기 0은 2는 a 끝이죠. 넘어갑니다. 자, 2번 풀어보세요. 똑같아요. 참고로 요 적분 구간에 상수가 포함돼서 치환하는 이 유형은 아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수능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된 그런 형태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수능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내신에도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얘는 내신에 나옵니다. 왜냐면 내신 시험 범위가 작으니까. 수능은 그 넓은 시험 범위에서 이걸로 표현된 함수가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는 거는 아주 큰 정보라고 사실은.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지난 시간까지가 워밍업입니다. 사실은. 그 정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과 성질에 대한 워밍업이고 이쪽이 이제 직접적인 정적분에 대한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이라서 이쪽이 더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이쪽을 하다 보면 앞에 했던 것들 정적분 연산이랑 이런 거 계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되면 자꾸 하면 돼요. 안 어렵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되죠. 자, 바로 쓸게. 0부터 1까지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의 a는 a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정적분만 하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야? 아, a 값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마지막 a 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세요. 3번에 1번
식이 조금 다르죠. 식이 살짝 변형이 돼서 봐봐.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0부터 1까지 fx가 아니라 tft야. 그죠? 원래는 ftdt였잖아. 얘는 t 곱하기 ft를 정적분을 하겠대. 그래? 하지만 어려울 건 없어. 왜? 어차피 내가 정적분으로 저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0부터 1이라는 적분 구간은 정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tft가 아니라 무슨 뭐 t제곱 곱하기 ft가 됐건 t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t가 됐건 t에 관한 함수이기만 하다면 얘는 무조건 어떠한 숫자예요. 뭔지는 몰라. 그래서 넌 A라고 놓으면 돼. 또 한다고 다시.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이걸 바로 이렇게 쓸게. 0부터 1까지. 너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에다가 t를 곱했죠. tft라는 거는 함수 x 입장에서는 xfx잖아. x를 곱하셔야지. dx. 너가 a. x. 여기까지가 fx. x 곱한 거죠? 그럼 하면 되지. 뭐야? 너는 x 4제곱. 3분의 2x 3, 4. 2분의 ax제곱. 0, 1는 1. 끝이죠. 그죠? 1 싹 넣으면 되지. 저기 a는 얼마야?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2. 요거 나온 끝이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2번은 어떻게 했어? 바로 2번은 역시 0부터 1까지 ftdt를 fx dx를 뭐 이렇게 fx dx라고 주기도 해요. 이게 fx dx라고 나왔다고 해서 동일한 x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선 정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잠깐 f라는 그 함수에다가 x라는 변수를 넣고 x에 대해 적분을 했을 뿐이지 0부터 1까지 fx dx라고 쓰든 0부터 1까지 ft dt라고 쓰든 그 값은 동일하다고 그랬어. 그지? 얘도 0부터 1까지 fx dx 그냥 밑줄 치고 a라고 하면 돼요. 그럼 fx는 뭐라고 해? 뭐라고 돼? 4분의 3 x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즉 fx는 4분의 3 x제곱 더하기 a제곱인데 4분의 3 x제곱 더하기 a제곱을 다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게 a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식을 요거만 쓰시면 되죠. 0부터 1, 4분의 3 x제곱 더하기 a제곱 정적분 한 개 다시 a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4번 요 유형의 마지막 문제 2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생겼대. 그래? 그럼 1부터 2까지 ftdt를 취한하겠네. 걔를 a라고 놓겠죠? 걔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죠? 심지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개 있는 것도 없어요 지금. 이 난이도 자체에선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잘. 그럼 fx는 식 써볼게. 7분의 12x제곱 마이너스 2ax라고 써도 될까? 더하기 a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뭐 이렇게 생겼어. 너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개 다시 a가 되래요. 이거죠? 그럼 계산해볼게. 너는 7분의 3, 7분의 4 빼기 a 플러스 a제곱는 a네. 이렇게 되네. 그럼 a제곱 빼기 2a 너가 미안해. 0부터 1이 아니죠? 1부터 2죠. 1부터 2. 1부터 2인데 그럼 써야겠다. 적분하면 7분의 4 7분의 4 곱하기 3승 3승이니까 7 마이너스 ax 제곱인데 a에 3a죠. 그럼 3a 더하기 a제곱 없어지죠? 넘어오죠? 결론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는요 a는 2가 나오죠. 괜찮죠? 이 유형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언제 쓴다? 내가 fx라는 함수가 fx를 포함한 어떤 정적분으로 표현된 경우에 이 방식을 쓴다. 봅시다. 5번 다음 수 fx에 대해서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x까지 ftdt 너가 x제곱
3ax 빼기 4까지. 자, 첫 번째. 항상 뭐부터 할 수 있냐면 대입부터 할 수 있어요. 1을 대입을 합니다. 1을 대입해 보시면 좌변이 0이 나와야 되죠. 왜? 1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그 어떤 함수를 적분한다고 할지라도 0이니까 사실은 뻥이에요. 0부터 0까지 정적분을 했는데 0이 아닌 함수가 있습니다. 언제 배우냐면 대학 가서 배웁니다. 감마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모르셔도 돼요. 자, 잠깐 개소리였고 너가 그래서 고등수학 과정에서는 항상 적분과의 길이가 0이면 0이 된다. 그래서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0. 너는 1 대입했으니까 1 더하기 3a 빼기 4. 그래서 a 값이 1이 나오죠. 일단 a 나왔고 fa의 값을 구하고 싶다며 두 번째, 너를 양변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미분하면 t에 대한 함수인 경우에는 t 대신에 x가 들어가는 fx가 나온다고 했고 이 자리에 미분을 한 2x 플러스 3a인데 그냥 3이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1이니까 답은 5가 되겠죠. 안 어렵죠? 6번. 네, 1번. 자, 역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가 x 곱하기 fx. 너는 희한하게 생겼죠?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부터 x까지 ftdt. 자, 아까 그 형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적분구간이 이제 상수만 포함된 치환하는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절대 치환을 하면 안 돼요. 왜? 얘는 x에 대한 함수거든. 1부터 x까지 ftdt가 정해진 값이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치환을 못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된 거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입하고 미분할 수 있다. 양변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합니다. 1 대입해보면 0 나오고 f1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미분합니다. 양변 미분, 고배 미분법 x 미분하고 fx. fx 미분한 f'x 곱하기 x.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가 6x제곱 빼기 6x 더하기 fx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없어지죠? 다음 함수라는 조건은 왜 줬을까요? 저 x라는 녀석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거를 나눠줄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x는 0이 아닐 때는 나눌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f'0은 별도로 따로 정해줘야 되겠네 라는 식으로 따로따로 구간별로 함수를 정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다항함수라는 건 연속함수죠. 맞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 당연히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너의 도함수도 연속함수인데 그럼 연속성 때문에 f'0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너를 x로 이제 나눈 그 녀석에다가 x를 0으로 보낸 극한값과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함수를 그냥 결론은 장황한데 그냥 x로 나눌 수 있다고. 다음 함수라서. 그래서 f'x는 6x 빼기 6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2의 값이래. 그럼 도함수를 알았으니까 fx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다시 적분할 수 있죠. 적분을 하시면 fx는 3x제곱 빼기 6x. 근데 적분상수 c는 뭘 가지고 할 수 있어? f1을 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 들어가면 너가 마이너스 1 되면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죠? 안 어렵죠? 방식 자체가 접근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항상 이거예요. 대입할 수 있고 미분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고 미분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독특한 때는 내가 대입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위아래가 0 되는 것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것도 대입할 때도 있어. 항상식이니까 원칙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대입하기도 한다. 괄호 2번은 생략할게요. 아닌가? 할까? 괄호 2번 하자. 왜 할 거냐면 한번 보세요. 자, 좌변은 0부터 x까지 ftdt로 돼 있고 너는 x 3승 빼기 2x 제곱 빼기 2x 곱하기 a라고 그냥 쓸게요. 0부터 1까지 ftdt. 요건 옆에다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도 괜찮죠? 바로 치환했죠 그냥.
왜? 얘는 적분 구간이 상수밖에 없으니까 숫자일 수밖에 없거든. 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첫 번째 x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좌변에다가 0을 넣어봤거든. 0을 넣어봤더니 우변도 0이 나. 그랬다는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0은 0이니까. 무슨 소리야? 아무 의미가 없지. 양변 미분할 수 있죠. 미분해봤어요. fx는 뭐가 나오냐면 3x제곱 빼기 4x 빼기 2a 이게 나오겠죠. fx 나왔죠. fx 나왔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걔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죠. 일단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한 가지가 더 가능해요. 잘 보시면 0부터 x까지의 ftdt라는 거랑 여기 a라는 건 뭐냐면 0부터 1까지 ftdt지. 그지? 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x자리에다 뭔가를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 왜? 항등식이니까. 근데 주로 너랑 같은 걸 대입하는 이유는 이 값이 항상 0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또 한 가지 x에다가 특별한 걸 대입하면 좋아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겠죠. 왜? x에다 1 딱 들어가면 얘가 뭐가 나? 0부터 1까지 ftdt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너의 정적분은 누구야? a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한 이 식을 써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양변에 x에다 1 넣은 거야. 그냥. x에다 1 넣어보시면 너가 0부터 1까지 ftdt 때 너가 a 1 빼기 2 마이너스 2a가 되죠. 그러니까 a 값이 그냥 나오죠. a 값 얼마 나와요?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불필요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적분을 해서 너가 다시 a가 된다 라는 계산이 사실은 불필요하죠. 이게 훨씬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분 구간의 변수가 포함된 함수의 특징이라고.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x에다가 임의의 것들을 내가 나름의 유의미한 것들을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야? f0이 a네. 망했다. 야 f0이 a래. f0은 마이너스 2a네. 그럼 너 마이너스 2a 하면 얼마야? 3분의 2인가? 그죠? 3분의 2에다 60 곱하라는 얘기죠. 답은 40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7번. 자,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너란 다음 함수 만족할 때 구해봐라. 얘는 가급적이면 암기해달라고 했죠. a부터 x까지 x 빼기 t, ftdt. 얘는 미분하면 누가 나오냐면 다시 1부터 x까지 ftdt. 얘가 나와요. 써졌죠? 이거 다시 안 쓸게요. 길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겼고 자, 첫 번째 양변에다 1 일단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미분하기 전에 항상 대입부터 하세요. 양변에 1 대입하시면 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왜? 이거 자체가 어떤 x에 대한 결국엔 함수야. 그냥 함수이기 때문에 1부터 x까지 무슨 함수건 적분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1 대입했으니까 너가 0이 나와야 되려면 a 값이 얼마가 나오죠? 너가 1 빼기 a 더하기 3 빼기 1. 즉 a는 1 나오죠. a인가? a는 3 나오죠. a는 3 나오죠. 1 들어가서 0 나오려면 fx 구해달래. 양변 미분하면 돼요. 너 미분한 게 1부터 x까지 ftdt. 한 번 더 미분하면 fx. 문제에서는 fx 구해달라며. 끝이죠? 넘어갑니다. 8번 생략할게요. 8번에서는 A값, B값, 미지수 두 개 있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주어진 식 양변에 1 대입. 두 번째, 미분해서 또 1 대입.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끝이죠. 그죠? 그래서 가끔 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한 개지. 근데 내가 미분하고 1을 또 대입할 수 있거든? 근데 미분하고 1을 대입해봤더니 걔가 0이 안 나오게끔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신 기출 같은데 오류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미지수를 두 개를 주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미지수 두 개 주면 오류가 날 일은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9번 볼게요. 자, 4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 라지 fx를 이렇게 정의하겠대. 옳은 거를 골라달래요. 아, 뭐야 이거. 그럼 봐봐. 애초에 지금 라지 fx에 대해서는 첫 번째 라지 f0은 0이 돼야 되죠.
주어진 정적분의 x 자리에다 0을 대입해 봤더니 라지 f 0은 0, 우변 0 나오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할 수 있죠? 라지 f 프라임 x는 요 우변에 있는 t에 대한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은 fx랑 똑같아야 돼요. 즉 fx가 너의 도함수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봐봐. 얘가 너의 도함수거든? 이게 라지 f 프라임 x야. 물론 사실은 스몰 fx이긴 한데 너가 0이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4차 함수의 부정적분인 5차 함수를 그냥 그리면 된다고 사실은. 5차 함수가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뭐 증가함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감소하겠죠? 접선의 기울기 0되지. 근데 다시 감소하죠? 접선의 기울기 0되고 이제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 0되고 다시 감소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fx는 3에서 극소인가? 극소 맞죠?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참이고 니은번. x가 3보다 클 때 fx의 최대값은 6일 때가 최대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6일 때가 최대죠. 그죠? 너가 3이고 너가 6이었죠? 3보다 클 때는 6이 최대다. 디귿번.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0보다 크다. 얘는 무슨 소리야? 애초에 여기가 0이었거든? 근데 내가 아직 뭘 안 그렸냐면 f0이 0이라는 걸 안 그렸어요. 라지 f0이 0이라는 얘기는 뭐의 위치를 알려준다? 축의 위치를 알려준다. x축의 위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 물론 얘가 너보다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는 몰라요. 이건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f6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 내가 6을 좀 더 아래로 그릴 수도 있잖아. 이거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여기가 원점이니까 0보다 작은 동네에서 라지 fx는 0보다 큰 거는 맞죠. 그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10번에 1번.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2점 0,0이랑 4,0을 지나간대. 그때 라지 fx를 gx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그러면 첫 번째 g0은 0이고 gx 미분할 수 있지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0부터 x까지 ftdt로 생겼어요. 맞죠? 이거 우변에 있는 식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며. 양변 미분한 거야 그냥. 근데 fx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얘는 너라는 함수 자체를 내가 편의상 그냥 hx라고 논다면 hx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h0은 0이고 h'x가 fx죠. 요거 이해가요? 요 함수 전체를 내가 그냥 hx라고 논다면 양변에다 0을 들어가면 h0은 0이 돼야 되고 양변을 미분하면 h'x는 fx가 돼야 돼요. 즉 fx를 가지고 너의 도함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자, h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게 hx예요. 근데 hx는 사실은 누구였냐면 g'x죠. 선생님 굳이 이렇게 쓴 거는 이계도함수 표현을 안 쓰려고 한 거예요. 두 번 미분한 표현을 안 쓰려고. hx는 아까 이해했죠? 너가 너지? 요거? 그래? 그럼 너가 g'이니까 다시 너를 가지고 gx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여기가 지금 0이랑 4거든? 그럼 너가 0이고 4면 너가 0이잖아. 근데 h0이 0이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지나가요. x축의 위치 반드시 알아야 돼. 뭐 때문에? 내가 너를 도함수로 갖는 녀석을 가지고 그려줘야 되니까 너가 0이고 4라며. 근데 3차 함수에서 접하고 있네. 너가 0이고 4면 이만큼이 4야. 그럼 여긴 얼마 하게? 2가 돼야 되죠? 2대1의 비율 관계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너는 6이 되겠죠? 그럼 그림 그려볼까?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증가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접선율이 0 증가 접선율이 0 아니지 뭔 소리야 이거. 접선율이 0 감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근을 갖냐면 사실은 gx는 3중근을 갖게 돼 있어요. 왜? g 0이니까.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함수 gx예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아마 기억, 니은, 디귿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양이 삼중근 모양이었죠, 그죠? 여기는 그럼 얼마 하게? 여기 6이니까 여기 0이고 0, 6 얼마? 8이죠. 왜? 3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비율 관계를. 바로바로 쓰인다고. 기억번 G'X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 참이다. 니은번 Gx는 X는 6일 때 극대값 갖는다. 참이다. 디귿번 Gm이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은 7이다. 당연히 7이죠. 왜? 너가 8이니까. 너가 7이잖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나서 이걸 했을 것 같니? 나는 거기까지 읽지도 않았어요. 이게 나왔으면 어차피 얘는 얘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G'X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건 얘는 대입하고 미분한다고. 그럼 나는 이걸 바탕으로 Gx까지 쭉 찾아갈 수 있다고 거꾸로. 그리고 비율관계 내가 그냥 당연히 쓰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번에서 당연히 너가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은 7이 맞죠. 8일 때가 딱 0이니까. 그래서 참이에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함수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t에 대하여 함수 gt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단 t는 0보다 크대요. 그래? 뭐 정적분을 하긴 했는데 절대값 fx에 대한 정적분이죠. 그죠? 그때 g1이 2분의 1인가? 즉 gt라는 건 사실은 t값이 정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뭔가가 정해지는 건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gt라는 거는 0부터 t까지 절대값에 fx에다 갖다 그냥 넣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t 뭐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절대값 함수라서 내가 안에다가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사실은 얘랑 똑같죠. 그죠? 뭐 절대값 1이랑 절대값 마이너스는 같자. 절대값 안에는 아무리 마이너스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여기가 x가 얼마일 때냐면 x에 대한 함수니까 너가 2 빼기 t일 되죠.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면 2 빼기 t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겠어. 사실 0부터 t가 뭐 이렇게 0부터 t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t는 양수니까 무조건 t는 0보다는 클 텐데 얘가 양수라는 건 얘는 사실은 2 빼기 t라는 거는 범위가 다양해요. 0이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여기 있고 사실은 t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즉 2 빼기 t랑 t랑 언제 서로 같아지는지에 대한 얘기야. 사실은 t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쪽에 있고 t가 1보다 커지면 2 빼기 t가 이쪽에 있고 2 빼기 t가 왼쪽에 있고 만약에 t가 2보다도 커지면 그러면 0이라는 게 여기로 넘어오겠죠. t가 2보다 커지면 음수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t값에 대해서 이 도형의 모양이 세 종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 사다리꼴 나올 때 있고 요 삼각형 더하기 요 삼각형 나올 때가 있고 이쪽 사다리꼴 나올 때가 있고 어차피 정적분 값은 이 넓이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정적분을 t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거고 상황을 자 문제로 들어가 볼게.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번 G1은 2분의 1인가 G1이 왜 2분의 1인지 왜 2분의 1이 되냐고 물어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0부터 1까지에 대한 얘기죠. 1 들어가면 절대값에 너가 x 빼기 1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야, x 빼기 1이라는 거는 0부터 1 사이에서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 이렇게. 왜? 0부터 1이란 이 구간 내에서는 이 x 빼기 1이라는 녀석이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거든. 어차피 다 0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런 함수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적분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럼 너는 적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이 참이네 이렇게 한다고. t값을 줬을 때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니은번부터가 어렵죠. 왜? t는 2에서 미분 가능한가? 즉 t라는 녀석을 t에 대해서 정말로 함수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t값을 가지고 미분을 해서 2에서의 좌미분, 우미분 계수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gt라는 녀석은 내가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얘는 크게 두 가지 함수예요. x 빼기 2 플러스 t거나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t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x가 너가 2 빼기 t보다 크나 같을 때 x가 2 빼기 t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근이 그냥 2 빼기 t니까. 근이 버젓이 생겨서 그렇지. 그래? 그럼 이 적분 구간인 0부터 t가 과연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얘기야. 즉, 이 경계에 해당하는 E-t가 있잖아. E-t가 너의 경계인데 두 함수의 경계란 말이지. 그러면 E-t가 0부터 t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E-t가 너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E-t가 너보다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예. 즉, E-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E-t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E-t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2 빼기 t가 0보다 작을 때는 말하죠. 즉, 첫 번째 2 빼기 t가 0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적분 구간에 있는 모든 0부터 t라는 녀석들이 너의 경계인 2 빼기 t보다 다 크지 지금. 그러니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여기로 들어가요. 함수 자체가. 그럼 x 빼기 2 플러스 t가 된다 그냥. 그때는 이렇게 된다고. 0부터 t까지 x 빼기 2 플러스 t에 대한 정적분이 돼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t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2분의 3 t제곱 빼기 3t, 2t가 나와요. 즉, t에 관한 함수 나왔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두 번째. 만약에 이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t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운데 잘 생각해봐. 0부터 2 빼기 t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2 빼기 t보다는 x값들이 다 작아요. 맞아요? 다시 한번 0부터 2 빼기 t라는 그 구간에서는 그 x값들이 그 적분 구간에 있는 모든 x값들이 다 2 빼기 t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뭐 작거나 같아도 되고. 그럼 당연히 밑에 함수를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0부터 2 빼기 t까지는 요거 함수 따라가라. 마이너스예요. x 더하기 2 빼기 t 더하기 2 빼기 t부터 t까지는 요 위의 함수를 따라가라는 거죠. x 빼기 2 플러스 t dt. 이렇게 생겼어요. 계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0인 건 필요 없고 마이너스에 너가 2분의 2 빼기 t의 제곱 그 다음에 너랑 곱하면 2 빼기 t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2 빼기 t의 제곱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요거 계산한 건 사실은 뭐랑 똑같은지 아니? 요거 계산한 거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t 넣고 너를 넣고 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부정적분에다 너를 넣고 뺀 건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이거 부정적분에 너를 넣은 거랑 똑같아요. 왜? 너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에다 그냥 두 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슬슬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죠? 자, 좀 어려운 문제. 이거에다 그 다음에 t 넣은 거. t 넣은 게 어디 갔냐면 요 2분의 t제곱. 자, 요거죠? 요 위에 줄.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결론. 너는 이렇게 나와요. 2분의 3
t제곱 빼기 2t에다가 더하기 2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잘 봐봐. 얘가 지금 t가 2보다 클 때 해야 되는 얘기거든. 요때? 요때는 뭐냐면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그리고 1보다는 커나 같을 때예요. 그럼 요 구간별로 지금 너는 2보다 작을 때, 아니 클 때, 너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지. 그러면 너의 2에서의 미분계수와 너의 2에서의 미분계수를 비교하라는 거죠 지금. 왜냐면 2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 미분에서 2 넣은 거랑 잘 봐. 요거 미분에서 2 넣으면 요거 앞에 부분은 식이 똑같지. 그럼 이 부분은 같겠지 최소한 미분에서 1을 넣은 건. 근데 뒤에가 어때? 2 빼기 t의 제곱이죠. 이거 미분하면 뭐나? 2 곱하기 t 빼기 2가 나오거든. 요거 t 빼기 2라고 씁시다. 2 곱하기 t 빼기 2가 나오죠. 그럼 t 빼기 2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즉 너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거랑 요만큼을 미분해서 1을 대입한 거랑 같게 나와요. 2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해. 그 다음에 디귿번 GT는 3분의 2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가에 대한 얘기는 너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지금 안 했죠. 세 번째 그냥 뭐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요 경우에요. 즉 경계보다 얘네가 다 밑에 있겠다는 거는 0부터 t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기 t 이걸 하겠다는 거고 너는 누구랑 똑같냐면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죠. 왜? 얘가 0부터 t까지 너를 적분한 거잖아. 근데 이 함수가 너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 그럼 정적분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만큼 차이가 나서 마이너스 2분의 3 t제곱 플러스 2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3개의 함수. 자, 너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야? 얘가 세 번째가 t가 1보다 더 작을 때예요. 0부터 요때 이렇게 됩니다. 다 그릴 수 있죠? 그리려면 구간 3개에 따라서 그리면 돼요. 조금 어려운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 11-1번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함수 fx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함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가 fx는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2 빼기 절대값 t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옳은 거로 골라봐라. 자, 얘는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왜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쉽냐면 이거를 또 막 경우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또 내가 열심히 저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라는 함수를 얘는 t에 대한 함수죠. 그죠? 즉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가지. 첫 번째 f-는 0이에요. 얘는 위아래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두 번째는 아까 미분계수인 f'x가 그러니까 도함수인 f'x는 너에다가 x를 넣은 2 빼기 절대값 x가 돼야죠. 근데 너네 이거 못 그려? 2 빼기 절대값 x 그릴 줄 알죠?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x는 0, 그러니까 y축이죠, y축. 자, 이렇게 생겼죠. 너가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맞죠? 야, 그러면 각각을 가지고 너가 f의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알면 원함수를 그릴 수 있죠. fx를. 얘가 f'이에요. 난 fx 그릴 줄 알지.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이렇게 극소. 다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 그럼 봐봐라. fx는 되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아니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3차 함수는 아니에요. 무슨 함수죠, 얘는?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거 무슨 함수예요? 2차 함수겠죠? 왜? 원래 함수가 직선인 1차 함수니까. 맞아요? 1차 적분했으면 2차가 나와야 돼요. 이쪽도 1차 적분해서 2차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절묘하게 2차 함수 두 개를 이어붙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칭이에요.
이렇게 생긴 비례 관계를 갖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 상황. 자, 기억번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왜? f'x가 잘 정의가 돼 있으니까. 니은번 fx는 극대가 급속과 갖는 거 보이죠? 디귿번 너가 서로 다른 세실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는 0부터 4까지래. 그래? 그럼 이거는 마지막에 내가 f-2가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0이거든? 여기가 0이거든? 근데 봐봐. 너에서의 함수값이 f0, f-2. 너에서의 함수값이 f2에 맞죠? 그럼 나는 f-2는 알아. f2를 몰라. f2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x를 정적분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죠? 그지?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 얼마 하게? 정적분은 뭘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너의 넓이 이만큼이. 이만큼 얼마죠? 보니까 너가 4, 너가 2죠. 그러니까 저 삼각형 넓이는 4짜리예요. 그 4짜리가 정확하게 누구냐면 요 두 함수 값의 차이가 됩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함수인 fx의 함수값의 차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fb 빼기 fa가 될 거 아니야. 함수값의 차이잖아. 함수값 b를 뺀 거. 그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넌 4예요. 왜? 둘의 차이가 4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넘어갑니다. 앞에 개 쉽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14번은 풀지 마세요. 14번은 풀지 마세요. 14번 뺄게요. 14번 풀지 마시고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괄호 2번을 한번 볼까요? 괄호 2번 별로 안 어려워. 괄호 2번 어떻게 생겼냐면 자, 함수 fx 그래프 또 줬죠. 그래프를 주고서 계속해서 뭘 판단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gx를 역시 ft를 정적분한 즉 식 두 개 g0은 0 g'x는 fx 즉 너의 도함수가 fx가 되는 그런 함수가 gx야. 근데 이렇게 생겼대. fx는 뭐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0, 1, 3, 5, 7 자, 이게 fx이자 사실은 g의 도함수라는 거고 그럼 도함수를 아니까 여기서 뿔 마니까 극대죠. 너가 극소죠. 다시 극대죠. 다시 0까지. 얘도 사실은 여기서 0이 돼야 돼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런 느낌으로. 뭐 어디가 크고 작은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요. gx. 자, 기억번 x는 5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5에서 극대 맞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3이 된다. 니은번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x는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말이 안 되죠. 왜? 1에서는 극대인데 극대값은 어떤 경우에도 최소값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너보다 좌우에 더 작은 게 또 있는데 최소는 될 수 없죠. 디귿번 G5라는 거는 G1에다가 너의 정적분 값들을 적당히 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G5라는 건 너에서의 함수값을 말하지, 그지? 여기 너가 G5인데 그리고 G0이 0이에요. 0. 이걸 한번 볼까? 지금 1부터 3까지 FTDT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1부터 3까지 G'TDT를 하겠다는 거죠.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라고 G3 빼기 G1이 되는 얘기.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G3이랑 G1이랑 어때? G3이고 여기 G1이죠. G3에서 G1 빼면 무조건 음수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 G3이 G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음수죠.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나오려면 G1 빼기 G3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너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 는 G1 빼기 G3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값 G, 그러니까 절대값 G', 너를 3부터 5까지 정적분한 거. 3부터 5까지 정적분은 어때? 양수죠. 그죠? 양수잖아. G5가 G3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G5 빼기 G3을 하겠다는 거잖아. G5 빼기 G3. 근데 얘가 G1 빼기 G3이지. 이거를 잠깐만, 얘를 뺐네? 절대값을 뺐네요, 지금. 보면 G1에서 이 절대값을 뺐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다시 마이너스 붙고 너가 다시 플러스고 너가 플러스고 너가 마이너스가 돼. 얘랑 얘랑 더하시면 이게 없어져요. 이만큼 마이너스 G1 남고 G5가 남습니다. 그럼 G1 여기 보시면 플러스 G1 있죠? 없어지고 G5만 남고 디귿번은 3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절대값을 쉽게 없앨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보세요. 네, 앞으로 5개만 더 합시다. 조금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뒤에 문제들이 사실은 이쪽 유형이 워낙 어려워서 앞에 거에 비해서 많이 어렵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fx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t에 대한 함수에다가 미지수를 줬죠? 너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질 때 몇 줄? fx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 기준에서는 그 값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어떤 점에서 그 값을 가졌다라는 게 뭘 의미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의미했어요. 맞죠? 즉 f'x의 부호 변화가 1에서 생긴다는 거야. 근데 미분 가능한 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점에서 f'x가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부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0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연속 함수가 아닌 이상은. 근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도함수가 연속 함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에서 너는 0이 되겠다는 얘기. 즉 f'1이 0이구나. 그럼 양변 미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나올 텐데 거기다가 1을 대입한 게 0이려면 a는 3이 나오죠. 그래서 결론 fx는 0부터 x까지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가 t 빼기 3 t 빼기 1인데 그럼 보시면 1일 때 3일 때 0이 되죠. 그죠? 1일 때 3일 때 0이 된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1일 때가 극대였으니 극소는 언제냐면 3일 때가 극소죠. 왜? 애초에 이 안에 있는 게 fx의 도함수라니까 그러네. 너 t 대신에 x만 넣으면 도함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가 도함수가 3에서 1에서 극을 간다는 거 3에서 이제 극소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돼. 결론. 극소값인 f3은 0부터 3까지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 dt. 요거 정적분 하시면 끝. 얘가 극소값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4번은 풀지 마시고 13번 볼게요. 뒤에 극한으로 정의된 거는 딱 2개만 하자.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사실은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2개 정도만 보셔도 돼요. 자, 다음 fx가 다음 조건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을 하고 있는데 x는 1에서 극소값 7을 갖는데요. x는 1에서 극소값 7을 갖는다.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f1은 7, f'1은 0 써놓으세요. f1은 7, f'1은 0. 그래? 그러면 양변에다가 첫 번째,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 양변에 0을 대입해 볼게요. 근데 아무 의미 없어. 왜? 0은 0이니까. 양변은 그래서 미분해서 t제곱. f't를 미분했더니 x제곱. f'x가 나오겠죠? 너는 뭐를 미분하면 6x 3승 더하기 3kx 제곱 나오죠. 자, 이게 나옵니다. 근데 f'1이 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f'1이 0이 된다는 거는 양변에다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f'1이 0인 걸 대입했어요. f10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 그럼 일단 여기까지. x제곱 약분할 수 있죠?
너를 약분하시면 x 빼기 6이 나옵니다. fx 이렇게 나오죠?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적분상수C는 어디서 구해? 적분상수를 안다는 건 함수값 한 개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죠, 우린? f1이 7이라는 걸 알고 있죠. 끝!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을 한번 볼게요. 15번. 15번이랑 극한으로 정의된 거 두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5번. 3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라지 fx는 0부터 x까지 ftdt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오직 하나의 극값 몇 줄? 라지 fx의 입장에서 하나의 극값을 갖겠다는 건 사실은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밑에다가 f'x는 fx거든. 그러니까 한 번의 부호 변화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fx가 부호 변화가 한 번 일어나겠다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x3승 너가 더하기 3x제곱 너가 마이너스 9x 플러스 a 이렇게 생긴 게 이제 fx인데 부호 변화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는 뭐라고 해석하셔야 되냐면 서로 다른 의 실근이에요. 뭘까? 몇 개의 실근이죠?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있으려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으면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죠? 3번 있죠. 그죠? n차식이 n개의 실근을 가지면 무조건 n개의 부호 변화가 있어요. 즉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왜? 3차 함수인데 부호 변화가 2번만 있을 수 있나? 근이 2개가 된 부호 변화 혹시 2번인가요? 근이 2개가 된 부호 변화 몇 개죠? 1개죠. 여긴 0에서 접하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요. 맞죠? 즉 언제만 부호 변화가 있냐면 단일근의 형태일 때만 부호 변화가 있어요. 맞죠? 단일근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대 3번까지는 가능해. 근데 단일근이 2개일 수가 있겠냐고 3차 함수가. 그럼 나머지 뭐가 하나 남는데? 그럼 얘는 단일근이거나 아니면 중근일거나 합쳐지거나. 그러니까 단일근은 2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 이하의 실근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하는 것도 괜찮고 뭐 그래서 너를 미분을 했어요. 3x제곱.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3이랑 1 나오죠? 그럼 이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3, 1.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야? 위로 지나가든 아래로 지나가라는 거죠?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양수 A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내가 뭐 극대극소값을 잡아줘도 상관은 없고 극대극소가 얼마나 나오냐면 1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A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너는 그럼 A-1이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 이제 너가 마이너스 3 아닌데 뭔 소리야 A-1이 아니죠. 너가 4니까 2의 3승 곱하기 4 32 더하면 27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제 비율관계 쓴 거예요. 사실 요만큼이 2잖아. 혹시 기억나요? 4at의 세제곱 요 높이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요만큼 선분기를 t라고 부르면 요 높이가 4at의 3승이었어요. 근데 선분기 t가 지금 2잖아. 4 곱하기 a 곱하기 2의 3승 32a가 되는데 a라는 건 너의 최고차의 개수를 뜻했어요.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요 높이가 32가 됩니다. 물론 그냥 저기다 마이너스 3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게라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지? 즉 너가 0보다 커나 같거나 아니면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어느 거겠어, 당연히? a는 양수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정확히 5인 순간에 나는 여기서 접하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뭐 됐습니다. 극한을 볼게요. 자, 19번을 한번 보세요. 19번. 19번 두 개랑 그다음에 21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19번에 1, 2번, 그다음에 21번. 19-1. 자, 먼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1부터 1 플러스 h까지 넣어야 되는 정적분이죠. 그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우리는 h를 여기다 쓸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를 밑줄 치고 fx라고 좀 써줄래? fx라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fx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럼 너는 뭐가 되냐면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요 스몰 f를 너의 한 부정적분인 라지 fx로 바꿔서 라지 f 1 더하기 h 빼기 라지 f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의 정의죠? 이 형태 자체가 어디에서의 미분계수예요? 1에서의 미분계수죠. 1에서. 그죠?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h가 0으로 가면 얘도 f1, 얘도 f1이잖아. 그지? 1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근데 누구의 미분계수냐면 라지 f의 미분계수예요. 맞죠? 왜냐면 라지 f라는 함수니까. 그러니까 넌 라지 f 프라임 1이라고. 근데 내가 너를 스몰 f라고 불렀으니까 너의 미분은 스몰 f죠. 끝이죠? 자, 그럼 밑에 건 뭐겠어? 얘는 변수가 t로 돼 있긴 하지만 이거에다 그냥 1 넣으란 소리죠. 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인 거잖아, 사실은. 그럼 너는 그냥 이 안에 있는 함수를 ft라고 부른다면 문제적 요구하는 그냥 f1을 구하라는 거예요. f1은 얼마? 1 빼기 3 더하기 2니까 답은 그냥 0이 나오죠. 그죠? 자, 21번 풀고 마칠게요. 보세요. 똑같아요. 식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한번 봐봐. 얘는 이번에는 다음 함수 fx가 조금 독특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제곱으로 변형됐고 분자도 1부터 x까지로 표현된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fx까지 있어요. 너가 이래. 아, 불편하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을 보내버리면 얘는 1로 가면 0으로 가죠. 사실은. 그죠? 얘는 당연히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이건 이렇게 쓸 수 있었거든.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너 1 들어가면 어차피 얘는 0으로 가는 건 당연한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즉 F1이 사실은 0이에요. 스몰 F1도 0이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0으로 안 가니까. 이 부분이 0으로 가잖아. 분모가 0으로 가잖아. 0분의 0꼴이 수렴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얘가 F1이잖아. 그리고 얘는 분모가 원래 x-1 곱하기 x 플러스 1인 거죠. x1로 보내면 2로 가죠. 양배에다 2를 그냥 곱해 놓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너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 요거 x 빼기 1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니까 너는 라지 f 프라임 1이죠. 이쪽이 라지 f 프라임 1이야. 이만큼은 뭐가 돼? 스몰 f 프라임 1이죠. 너에서 빼겠다는 거지. 근데 라지 f 프라임 1은 뭐야? 넌 스몰 f1이야.
근데 F1을 알고 있네. 너가 0이네. 끝났죠? 이렇게 푸는 문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